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신천지 신앙과 탈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신천지를 91년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 7월 23일에 제명돼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를 나와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어떤 의도로 이름을 유일한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앙은 약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제명된 사유는 강주 베드로 지파에 중진한 10여 명 센터 원장과 강사들과 함께 지파장 재정비리와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아전 인수격, 성경 해석, 이제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성경대로 이만희 총회장에게 바로잡아주라 했으나, 이만희 총회장이 오히려 지파장을 옹호하고 본인을 제명하고 나머지 개혁 인원들을 근신한 내용이죠. 저희가 배울 때는 목사님이 제명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탈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탈퇴 과정이 혹시 쉬우셨나요? 탈퇴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주 베드로 지파의 그 백악관 매입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파장의 재정비리나 여자 문제, 기획부동산,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패 타락을 센터 원장들과 강사들 같이 성경대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순교의 영이 신천지에 오려면 순교의 영처럼 어떤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내 자신이 순교의 영이라 할지라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한테 이것을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는 본인과 센터원장 강사들은 제명하고 근신시켰고, 지파장은 말 그대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제가 없이. 거기서 충격을 먹었죠.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신앙은 그 상태에서 얼마나 미련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출연했던 구원자에게 성경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요구를 한 사람을 제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감싸는데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 세계 관심사나 발전사 이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를 갖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독을 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신천지가 참이라고 믿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개혁 활동 하신 분이 제명 통보를 정식으로 받으셨나요? 그러죠. 그 당시에 2011년 7월 23일 날에 제명이라는 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사가 부산에서 여자 문제로 말이 많았던 저 강사가 성령 해방죄다 하고 누구든지 이 유일한 씨에게 가까이 하거나 연락하면 제명한다, 동일한 죄로 제명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왜 성령 해방죄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교인들이 제가 무엇 때문에 제명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 제명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꺼내면 그 제명 사유가 지파장의 어떤 재정비리나 여자 문제, 기획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개혁하다가 제명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가 이제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를 우리에서 나간 자, 우리에게서 나간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하고 유뱀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상 욕심에 이제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백악관 매입비리인데 제가 그 당시에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백악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보통 상식으로 하면 매매가보다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모 강사나 모 집사는 21억의 입금가가 나와 있는 매매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약 24억 가까이 줘도 싸게 사는 것이다 하고 돈을 몇 억 더 줘도 괜찮다. 이런 어떤 그 증언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부동산 보면 예. 매매가 얼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21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부동산은 뭐 매매가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자 마음이죠. 근데 매도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21억의 계약을 매매가를 체결하면 거기서 이제 법정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매도자가 우리 손에 21억 입금해주고 수수료는 플러스 알파에서 먹어라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내걸어요. 21억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그래서 나머지를 붙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그러면 주인에게 판매를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을 위탁받아서 신천지에 판 게 되는 거네요? 중개업자 역할을 한 거죠. 그 관련된 그 모 강사하고 집사가 내부인이요? 예, 그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백악관 예식장을 팔고 싶은 사람은 자기는 21억만 현금으로 받으면 되니 21억을 추가된 금액은 너희 알아서 하고 나에게는 21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네. 매매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추가된 것은 수수료로 매덕이 됐던 인정을 해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알게 돼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2억 5천에 1억 5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리베이트가 나는 생성된 걸로 보죠. 그러면 1억 5천이 수수료로 이제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중개인들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백악관 예식장 건 말고 혹시 그 지재석 집화장에 대한 비리 문제는 또 추가로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신천지에서 저에 대해서 적거리 수사라고 매도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예방교육 이식과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봤어요. 유일한 백악관 매입 수수료를 못 받아서 억하심정으로 그런다. 그 수수료를 받은 것은 정상이고 못 받은 것은 억하심정이라는 것인가요? 이제 억하심정으로 신천지를 방해하고 역사한다. 이제 여러코 그 교육을 시켰고 실제로 유일한 이를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싸게 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21억보다 더 싸게 사야 정상적인 생각인데 21억에 나온 것을 22억 5천 주고 계약한 것이 1억 5천이나 더 주고 계약한 것이 싸게 산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신천지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21억짜리를 22억 5천에 주고 사면 내가 끼어가지고 더 싸게 산 거예요? 내가 끼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도 처음에는 모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동산 여기 중개를 하면 지교에 중개를 하면 법정 수수료는 받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총회장님한테 큰일 난다. 우리가 수수료 받으면 네가 수수료 받으려고 건설 부장하냐? 이렇게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한 그 3년 정도 쉬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봉사하는 어떤 심정으로 좋다. 그러면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다. 그 대신 매매가까지 깎아버리자. 깎아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사자. 이렇게 했던 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수수료도 이놈하고 일했을 때는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나를 배제시키고 백악관도 내가 이제 소개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다른 루트로 다시 그 물건을 접했지만 그래서 나를 배제시키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거 매매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4억까지도 좋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들 수수료를 몇 억씩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니 21억짜리를 나온 것을
지금 다른 데서 깎고 있는데 그걸 딱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매덕을 더 줄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억 5천에 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계약이고 자기들 수수료를 매도인하고 짜고 임의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증거들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다 검찰청에 다 한 번씩 검증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백악관 예식장이 매매가가 21억이라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도 있고 많은 부동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악관이 나는 매입을 반대했었지만 왜 그러냐면 외지고 잘 안 팔려요. 그리고 평수도 적가나고, 그리고 같은 그 시대에 지금 그 광천동에 백악관 2배의 크기가 같은 20억대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없고 한 층당 149평에 5층이에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러면 광천동 쪽에 농성동에 웨딩홀인데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한 층당 149평에 2배 가까이 된 290평, 300평 가까이 되죠. 그럼 더블이잖아요. 그게 5층짜리가 있어요. 웨딩홀이. 그것을 같은 가격이면 20억대면 광천동을 사겠어요? 송화동을 사겠어요? 광천동을 사야 정상이죠. 광천동을 사야 되죠. 근데 광천동은 그때 경매로 나와가지고 매매가가 노출이 되고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수료 작업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핑계를 뭐 주차장이 없다, 뭐 없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백악관 예식장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백악관 비리에 관련해서 네. 당연히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차장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왜 이를 묵인했을까요? 혹시 또 다른 그 지재숙 집화장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다니는 어떤 사무실에 백악관 매도자 측에 회장하고 부회장 이렇게 임원들이 들락날락했어요. 소유자가 혹시 그렇죠. 단체였습니까? 그렇죠. 문중이었죠. 단체였어요. 어디 그 무슨 종친회 같은 데 문중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요. 그래갖고 신천지 얘들이 지금 살라고 한다. 그래갖고 얼마에 협상을 했다. 이런 것까지 문중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하는 것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들은 정보를 당시 총무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총무가 이런 어떤 사실을 집화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집화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묘하게 문중 임원들이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의 정보가 누설됐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말 바꾼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실을 내가 또 당시 총무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또 집화장한테, 집화장이 또 그 해당 건물 매입 그 강사한테 얘기를 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문중한테 이렇게 하고 뺑뺑이를 한 3번 정도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렇게 그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장도 한통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계속 보고하냐. 그러니까 집화장님한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신 거죠? 그러죠. 이것이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그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먹으려고 하는 그 중개인들한테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정보가. 보고를 하면. 중개인은 신천지인이고요. 중개인이 그 모 강사하고 모 그 건설부장이죠. 그래서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계속 보고하냐. 그 같은 통속으로 보이는데 부정을 사는 것은 같은 부정을 알고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왜 보고하냐 그랬더니 세뇌가 얼마나 됐는지 총회장이 항상 보고 철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철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범죄 혐의가 공범인 것으로 혐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고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내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변호사 사무장이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고 안 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바보 같은 그 보고를 한 3번 4번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21억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2억 5천에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화장이 묵인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가담까지는 몰라도 그렇죠. 최소한 묵인은 했을 것이다. 그렇죠. 묵인 내지 방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오른팔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나도 해먹으니까 봐줬을란지. 집화장으로 포커스를 한번 넘겨보죠. 네. 지지수 집화장의 뭐 재정적인 문제는 또 따로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전단지를 재정비리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떻게 월급 180만 원을 받아가지고 90만 원은 가족한테 주고 90만 원은 차용한다는데 9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부동산을 사고 어떻게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우산동에다가 내연녀 앞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 내연녀가 있었어요? 예, 그것은 뭐 다 이미 우리 사이에서 다 드러난 일입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벌금 300만을 때리고 그 다음에 1심에서 그때도 좀 묘하더라고요. 벌금 300만 원 받으신 다음에 불복하셔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셨나 보네요. 그러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수사 과정에서도 좀 석연치 않았던 것이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검증하고 이것을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그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혐의 무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죠. 죄 없음이죠. 예. 그래서 경찰한테도 이것이 죄가 될 것 같으면 증거 자료를 더 보완하란다. 그래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1심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무료법률 사줌세 법무관을 사서 진실한 사실로서 별 문제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집화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결 선고 날짜에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피고한테요? 예. 그래서 왜 내가 안 나가냐 하면 나올란다 그랬더니 나왔는데 벌금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고 기소 의견으로 유죄로 만들었죠.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소해서 추가 증인을 신청해서 무혐의 판단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받을 때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저 입장에서는 신천지에서 종교밖에 모르던 사람이 법정에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이 종교 문제라고 다들 터부시해요. 다들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애를 먹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어요. 판결을 받는 1심 판결을 받을 때 지재석 집화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화장이 그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같았습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오직에서 내가 모해이증으로 고소할 때 한 20몇 가지를 고소 내용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해으로 고소한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서 약 20가지 넘게 방대한 분량의 고소를 하게 되니까 죄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줄였어요. 한 10여 가지로 줄여가지고 이 경찰에서 모해이증 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검찰에다가. 근데 이제 검찰에서 모해이증은 아니고 그냥 위증이다. 근데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해요. 모해이증을 위증으로 바꿔가지고 벌금으로 때린 거예요. 또 그 검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아무튼 겪은 사실도 있었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정식 재판을 했는데 여전히 벌금 300만 원을 따랐어요. 그래서 집화장은 벌금 300만 원의 위증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고소할 그 요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아있죠. 저를 적그리스도니 유배민이 하고 교육하는 어떤 내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명예훼손이에요. 근거 없는. 제가 뭐 강제로 돈 받고 개종한다 이런 것도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법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죠. 지금도 고소하려면 고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러면 아까 그 말 더 이어나가면 네. 지금 그 집화장 그 위증권에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그 지재섭 집화장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눈 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스스로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있어서였을 텐데요. 네. 그 월급 180만 원에 90만 원은 집에 가져다 주고 9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모두 신앙인이기 때문에 180만 원을 받았으면 아마 18만 원은 11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도 혹시 안 했을까요? 11조 얘기는 본인이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겠고요. 제가 확보한 그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나 이런 어떤 증거 자료에 의하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조 통장 재정보가 안 된 통장에서 우체국 듬부예금 계좌에서 우체국 듬부예금 계좌 2001년에서 2003년까지만 재정보가 안 된 개인 통장으로 현금 흐름을 보면 2001년에 집화장 본인 이름으로 얼마를 입금했냐? 9억 928만 9,426원이 입금됐고 무기명으로 5억 4,117만 1,430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총 14억 5천만 원이 입금됐고 2002년에는 집화장 본인 이름으로 3억 1,208,830원 입금됐고 무기명으로 3억 2,940만 1,350원 그래서 토탈 6억 4,100만 원이 입금됐고요. 2003년에는 집화장 본인 이름으로 4,068만 9,580원 입금됐고 무기명으로 4억 5,384만 8,690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총 4억 9,400만 원 입금됐고 이걸 토탈 합치면 얼마냐면 이 3년에 집화장 본인 이름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입금한 것이요 12억 6,198만 7,836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기명은 그렇다 치고 본인 이름으로 재정보가 안 된 통장에다 입금할 수 있나요? 또 없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입금했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추정해 볼 때 본인이 재정에 손을 댔다는 것. 또 웃긴 것은 이렇게 2001년 5월달 입금 한 해 입금이 7억 8,400만 원 가량 중에서 단 하루에 1억 8천이 입금된 사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볼 거예요? 2002년에는 11월 중에 단 하루에 약 8,300만 원이 입금된 것도 있고 2003년에 3월 입금 중에는 약 3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점점 줄어들죠. 이 통장이 교인 수가 더 많으면 입금 수가 많아야 되는데 좀 줄어들죠. 그것은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문제는 재정부장이 있잖아요. 재정부장은 교회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당시 전 재정부장하고 현 재정부장이 있어요. 근데 2003년에 전 재정부장이 재정보가 안 한 집화장의 개인 통장으로 우체국 dum품 예금이라겠죠.
그 통장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를 입금시켰냐면 4,912만 1,000원을 입금했고 현 재정부장이 그 3년 동안 4,640만을 입금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입금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돈이 통장에 계속 잔고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유출을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계좌이체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추가적인 내용은 재정부장이 교회 그 재정 보고 안 하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는 것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상납이라고 볼 예지는 없나요?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배임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상납이라고는 자기 돈을 가지고 상납했으면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어디서 챙겨가지고 일부를 떼어준 것 같은 이런 상납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어서 부파장 명의로 부동산이 엄청 많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인 얘기로는 재판 과정에서 창평에서 떼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항상 본인의 간증이 지금 창평 광덕리가 보면 다 쓰러져가는 생가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흑담집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길가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남이 안 하는 그 자갈밭에다가 돌 걸러내가지고 수박을 심고 그런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았다. 이런 간증을 우리한테 수시로 했고 실제로 본인이 제출한 그 부동산 내역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광천동에 87년에 매입한 것이 45평이고 그 당시 공시 가격으로는 26,000원 정도. 그 다음에 주장은 터미널이 되어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시점이 87년에 매도했는데 89년에 터미널이 그 수용 시점이에요. 그러면 터미널이 되기 전에 매도했는데 터미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년 전에 매도했는데 터미널은 89년 4월 27일 날 수용 시점이에요. 그럼 그 전에 팔았잖아요. 그게 뭐가 좋았어요? 그리고 터미널이 좋아졌다는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89년에 매도한 공산리 논이 있어요. 1000평이. 그런데 요것은 아주 맹지로 길이 없고 꾸불꾸불한 어떤 맹지로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될 걸로 생각하고 이 터미널 집하고 이 봉산리 논을 팔아서 89년에 지산동 주택을 42.9평짜리를 매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돼요. 부동산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그 겹치네요. 그렇게. 예, 근데 여기서 주장은 농지 정리돼서 제 앞으로 등기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 그 봉산리 땅은 농지 정리 안 된 부정형 명지입니다. 그리고 농지 정리돼도 폐쇄 등기부라고 해가지고 다 남아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농지 정리가 됐다겠는데 안 돼 있고 대장도 현재 존재하고 만약에 농지 정리가 됐다면 폐쇄 등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사진을 이 광주지방경찰청에 농지를 찍은 어떠한 필름, 비디오 등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지방경찰청에 알아본 바 농지를 찍은 필름이나 비디오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제출했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집화장에 법원에다 제출한 어떤 기만 서류가 있어. 허위 서류. 허위 서류는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땅이다. 돈이 많다. 주장하려고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원래 돈이 많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기획부동산이네. 무슨 돈으로 샀냐. 이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망월동에 124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타인 이름이에요. 송모 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최종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매매 시점에 여유 현금이 거의 없다. 따라서 떼돈 번 것도 아니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동산은 광천동 주택 하나, 그 다음에 봉산리 그 부정형 맹지 1000평, 그 당시에는 한 7, 8천원, 만원 밑으로는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그 정도는 대충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여윳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 월 90만원으로 10년 내에, 그렇잖아요? 이 시점이 10년 내에 2010년에 우리가 개혁활동했으니까 그 당시를 시점으로 보면 10년 내에 어떻게 파장이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거래했는지 제가 한번 하나씩 기억해 볼게요. 동구 지단동에 이거 주택은 매입 추정가는 한 4천만 원으로 봅니다. 근데 부동산 그 두 개 팔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그것을 천주교한테 팔았는데 추정가는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천 율면 본중리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사기부동산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종교 지도자라는 분이 기획부동산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신천지 교인 중에 기획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집화장을 이용해서 같이 기획부동산을 한 거죠. 이 기획부동산은 누구나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싼 땅을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이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래서 10배 이상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가서 길도 없고 산꼭대기나 뭐 이런데 실제로 경기도 이천 율면 본중리 산이잖아요. 길이 없어요. 맹지예요. 맹지는 부동산 가치 활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홍모시로 또 2,300만 원, 그 다음에 우산동 농지를 2004년 6월 달에 매입했는데 매매 가격은 얼마였냐면 2억이었네요. 그리고 계림동 두산이부 매입가가 2억 8,500이에요. 이건 딸 앞으로 했죠. 이게 다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법 위반이죠. 그리고 실명제법입니다. 네, 실명제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를 앞으로 5천만 원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요것을 더하면 얼마겠어요? 그 후에 2012년이면 제가 2011년 7월 23일 날에 제명됐으니까 후에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담양에 집을 샀는데 누가 안 사요. 그래 소문이 났더라고. 그런데 모 건설부장이 또 그거를 집화장한테 3억 5천에 팔아먹었어. 본인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3억 5천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 2천 팔았는데 3억 5천이면은 한 2억 3천 정도 추가로 필요하죠. 90만 원을 부지런히 못해가지고 샀을까요?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복림동 논이 한 세 필지가 있는데 한 788평, 그 다음에 1194평, 1194평 이렇게 세 필지예요. 저 있을 때 이 땅을 이 농지를 살 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주 12,000 들어가는 성저 짓는다 이런 명목으로 샀어요. 다 구경 가고 그랬죠. 요 세 필지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집화 건물 짓는다 이렇게 하고 샀는데 이것을 얼마 주었냐면 총 2억 7,615만 원에 매매가 됐고 한 필지가, 그 다음에 또 두 필지는 14억 6,500씩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총액이 본인 이렇게 그 거래낸 지산동부터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담양, 그 다음에 독림동, 이 부동산까지 해서 총 합해하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문제 삼으니까 독림동 땅은 총회에 수탁했다 이렇게 했는데 팔아가지고 돈을 총회에다가 다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저 땅 판매 대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총회에다가 한번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봐야겠습니다. 결론은 90만 원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죠. 90만 원으로 이런 일 할 수 없고 실제로 이 기획부동산 경기도 이천 율면 본중리의 그 기획부동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명법 위반으로 200만 원 맞았어요. 그 다음에 구청에 과징금으로 그 1억 7천만 원 정도 맞았어요. 근데 이 과태료는 기획부동산 그거는 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단지 뿌릴 때 재정을 문제 삼았던 것은 그 기타 및 잡비를 문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닐 때 파워포인트로 재정부장이 보고할 때 내가 문제 삼은 것이 뭐냐면은 1억 5천이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항상 절반 가까이가 기타 및 잡비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고 너 그거 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자꾸 기타 문제 삼으면 잡비, 그 다음에 잡비 문제 삼으면 기타 잡비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더라고. 돈을 안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한번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은 잡비가 얼마나 들어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싹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본래 이 잡비라는 것은 정식 그 회계 항목에 없는, 말 그대로 신문이나 잡지나 사무용품 회계 항목에 넣을 수 없는 그것을 잡비라고 합니다. 그랬죠? 근데 항상 헌금의 절반가량이 그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전단지를 뿌렸었죠. 사실은. 그것도 보니까 이 교회 헌금 흐름을 보니까 말 그대로 재정이 본인 손안에 있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 통장에다 넣었는데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약할 때 그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제 성령 해방죄다, 적그리스도하고 잘랐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업부가 있어요. 시오마트 말씀이시군요. 네, 사업부. 이 사업부도 재정보고를 하다가 현재 재정보고를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재정보고를 마땅히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거 배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직무유기든지 배임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땅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보고를 사업부에서 전에 쭉 했어요. 했으니까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현재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사업부를 간이 사업자로 해가지고 누가 탈세 제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상당히 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현재 교회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예요. 신천지 자체가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지방세나 매입 이런 어떤 세금을 면제를 받아요. 비영리 단체라.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신천지 내에서 각종 휴대폰 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 가입, 책 판매, 마트 이런 각종 영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해당 청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세를 부과 안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고 봐주기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이 부분은 이제 진정을 한번 넣어봐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시온마트는 한번 지방세를 매기라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 매겨요.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느냐 하고 민원을 넣었더니 몇 달 있다 겨우 마지못해 마트 있는 땅을 그 부분만 지방세를 매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운영하고
교회에서 그걸 전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은 1층에서 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매출이 상당했어요. 지금 매출 증가 추세가 항상 매달 보고를 하는데 한 3천만 원 가까이 매달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10년이면 30억인가요? 그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지 않느냐. 성도 수도 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오치 교회에다가 전체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고 신천지 전체에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탈퇴자들의 예. 제보에 따르면 예. 저희가 이제 신천지에 몸담고 있을 때는 그 저희가 예배 후에 중식을 교회에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식 제공이 중단되고 대부분이 시오마트에서 김밥이나 아니면 인근 신천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한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제사장 노트, 총회장 어록, 넥타이, 유니폼, 운동복 같은 거요. 뭐 이런 걸 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출은 예전에 성경책이나 이런 거 팔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이게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오마트 탈세 제보에 관해서 까지 추가적으로 소명 자료를 낼 때 그 과태료를 적게 물라고 확인서를 냈다는 증언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예, 해당한 사람들한테. 다음에 더 그 부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래요.